네, 오늘도 매매기법 한번 배워봐야죠. 자, 오늘은, 밧주입니다. 밧주! 네, 뭘 밧주? 네, 이 종목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아주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정말 쓴물, 단물까지 그냥 다 빨아먹고 쪽쪽쪽 빨아먹은 다음에 탁 버려버리는 네,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주라고 하면 방어주적인 성격, 막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보험주는 약간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뭐냐? 바로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왜 좀 특별했냐면 너무 저평가됐었기도 하고요. 차트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시기적인 부분도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 게, 자, 보험주들은 보통 금리가 인상할 때 수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을 여러분 들잖아요. 보험을 들면 보험사에서 여러분들이 낸 돈 있잖아요. 그거를 마음대로 막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금이 훼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위험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다. 근데 그게 푹 싹 떨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기를 선호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국채. 안전하죠? 대신에 플러스 이자도 계속 줘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죠. 자, 그러면 국채의 수익률, 국채의 이익, 금리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국채 수익률은 바로 국채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5%야. 그럼 국채 금리가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에다가 또는 채권에다가 투자를 한 이 보험사의 돈이 증가한다. 돈을 번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이 나빠지겠죠. 자, 바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금리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보험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보험주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하고 차트 대충 보시면 다 압니다. 자, 금리가 바닥이에요. 최저금리. 예전에 코로나 때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최저금리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나올 텐데 그 자리와 지금 차트상의 자리 이 두 가지만 딱 맞으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시작했잖아요. 금리 인상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슬슬 오르겠죠. 당연히 기대감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가요? 금리 인상이 멈추는 그 시점까지. 그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안 돼? 그러면은 딱 멈춰가지고 옆으로 횡보. 왜? 팔자리를 줘야죠. 그동안 샀으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럼 파시면 됩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보험주들은 고배당 준 거 아시죠?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뭘 받아먹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밸류업, 기업들의 밸류업, 상법 개정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배당금을 많이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오면서 네, 뭐 금융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또 단기 반등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수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금리가 인하로 들어가는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이나 기타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다라면 이거 좋은 건데요.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띄엄띄엄 된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아. 그럼 뭐 국채금리가 당장 뚝뚝 떨어지는 형태는 아닐 테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과 또 차트상의 맥점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험주들은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뭐 50%, 100% 올리셨다는 분도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 배당금을 또 그만큼 챙겼기 때문에 야, 이렇게 보면은 이거 나쁘지 않은데 또 안정감 있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바로 그 종목이 바로 현대해상이었다. 물론 다른 보험주들도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 시점에서는 이제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대응을 했었던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해상의 매매 포인트, 그 다음에 차트의 기법, 그 다음에 금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여기 있죠? 네, 차트. 요 차트 요거 바로 보시죠.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해상 차트도 딱 보시면, 야, 성투사가 매수할 만한 위치가 왔구나. 자, 이제 여러분들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이거나, 네, 공부를 계속 해오시는 분들은 이제 감을 잡아야 돼. 아, 매수할 자리에 왔구나. 네.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매수를 처음 하던 그 시점에서도 항상 그런 매수 타이밍들은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다가 모여서 다시 수렴으로 해서 돌파되는 그 자리. 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정배열에서 수렴, 다시 역배열, 다시 수렴, 그리고 다시 정배열. 네, 정수역수정. 이거 기억하려고 그랬죠. 자,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보험주들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겠지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수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리 인상기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은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보험주들이 사실적으로 뭐 그렇게 힘을 쓰긴 좀 어려웠죠. 그 리먼 사태 이후로 초저 금리, 네,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뭐 출구 전략이니 뭐 이런 얘기 슬슬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불구하고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18년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서 이제 출구 전략,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상황을 좀 만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코로나 때 주가가 그래서 좀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역 분쟁이니 코로나니 터지면서 이제 주가도 다시 급락했죠. 왜? 무역 분쟁이나 코로나 같은 게 나오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 다시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금리로. 그런데 이게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로 2022년도 그때는 뭐 전쟁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포인트가 일단 좋아졌죠. 그 다음에 완전 저금리. 근데 이 국면이 계속 진행될 것 같지 않아. 왜냐면 2020년도 후반부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죠. 우리 코스피 지수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건 뭐냐면 경기 부양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뭐가 될까?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딱 이 시점에서 가장 안 오른 저평 구조, 이게 뭐가 있겠느냐? 바로 현대해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보험주들 전체적으로 다 올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현대해상을 콕 집은 것은 매매 포인트가 좋았고, 그 다음에 배당률이 그 당시는 한 6%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뭐 8%대 이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배당금이 2,000원 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쏠쏠하게 배당금을 잘 받아먹은 케이스죠. 이거는 한 3, 4년 보유하면서 수익률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배당률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제법 짭짤한 수익이 나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어쨌건 차트를 보시면 자, 매수 포인트는 언제 나왔느냐?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5월 달에 처음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5월 달에 여기네요. 이제 밑에 떨어졌다 올라가는 그 타이밍, 그 자리가 이제 매수 포인트인데, 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내려가다가, 자, 돌파가 나오죠. 자, 여기 저항대 돌파. 저항을 요렇게 돌파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네, 횡보 박스 비슷하게 나왔죠. 자, 그리고 주가가 움찔 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박스를 이제 상단을 살짝씩 돌파하는 모습들 조금씩 보이시죠?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 근데 이것을 자꾸 움직이려고 해. 돌파하려고 해. 몇 번 보여줬어.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 한번 넘어가도 돼? 라는 거. 자, 흡사. 네. 연인이, 네. 무인도에 갇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보내야지 되는데, 여자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오빠, 선 넘으면 안 돼? 선 넘으면 안 된다? 예, 그랬더니, 이제 알았어. 그렇게 하고 둘이 잤죠. 근데, 남자가 이제 슬금슬금, 네, 발을 한쪽 걸친다든지, 아이쿠 넘어갔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자가, 아휴, 넘어와. 그렇게. 물론 안 넘어가도 큰일 나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찝적된다는 거야. 그것은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어떤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를 통해서 5월 6일날, 일단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박스는 유지가 된 거니까, 그 시점, 네, 매수 포인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3일날도 매수가 또 있었어요. 5월 13일, 5월 13일은 또 조금 지나서죠. 네, 뭐, 요 정도쯤 되나요? 네, 여기. 네, 아래쪽 들어올 때, 요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이제 5월달 초반부에 여기 24,000원 아래쪽으로 두 번 들어가는 거고, 금리 인상 수혜주.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당시는 뭐 다 저금리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금리 인상을 보고 진입을 했다. 자, 요걸 이제 좀 지나쳐 볼게요. 이렇게 쭉 지나쳐 보면은 왜 안 가? 왜 안 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거 5월 여기 말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죠.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터졌을까? 이런 고민도 조금 되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여요. 주가가 계속 이제 조금씩 슬금슬금 움직여요.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슬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금만 쫙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슬금슬금 계속 움직여.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자, 횡보 박스 이후에 저항대 돌파, 우상향 추세. 자, 이쯤 되면은 대충 감이 오시죠. 야, 이거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7월 12일 날 7월 달에 매수를 또 한번 들어갑니다. 네. 없는 분들 또는 보유 중인 분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갑시다. 라고 또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가가 또 이제 쭉 보면은 여기서 좀 이제 들어온 척 하면서 다시 또 이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년도 후반부 되기 시작하면서 나 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근데 요즘 올라가다가 또 내려왔네요. 그죠? 10월 달에 또 올라가다 내려왔어요. 이게 21년 10월 달이요. 자, 올라가다 내려갔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자, 내려간 다음에 또 올라갈 겁니다. 그때가 이제 10월 28일인데 자, 내려갔죠? 네. 근데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금리 관련한 부분이니까 계속 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이 돼요. 네, 3월이 쭉 이제 가보세요. 이제 안 가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3월 달이 딱 되니까 뭐가 나왔느냐?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중간에 매수 포인트 어디서 한 번 더 나올까요? 자, 여기 돌파해서 넘어가는 자리. 1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나올 텐데, 요때는 문자는 없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3월 달이 됐을 때 이제 제가 전고점 돌파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얘기를 해드립니다. 계속 홀딩 하세요! 네. 근데 이때, 문자를 보면, 우리가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네요. 대주산업도 한번 볼게요. 나온 김에. 이거 어떻게 됐니? 2022년 3월이라고요? 네. 2022, 지금은 별 볼 일 없네. 네. 요거 사료 관련 주죠. 자, 2022년, 네. 3월입니다. 3월. 와우! 미쳤네. 그죠? 자, 3월 달에 요런 포인트. 자, 이 포인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주산업도 2023 3월에 여기가 얼마예요? 가격이 보시면 뭐 갖고 있었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2,000원 정도 보고요. 5,600원이니까 이거 100% 넘게 나온 거네요. 이거 나중에 네 문자 뒤져가지고 또 매매 기법 강의를 또 해드릴게요. 요거는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태니까 얼마에 샀는지는 네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수익이 많이 나왔겠네요. 요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못 먹어도 100%는 나왔겠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됐다는 거. 자, 현대해상 다시 넘어갈게요. 네, 대주산업도 한번 봤고요. 문자 리딩을 그렇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2022년 3월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속 홀딩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배당 받아 먹으면서 쭉쭉쭉쭉 진행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20일 2022년 네, 9월 달이 됩니다. 9월 달이 되면 주가도 내려오죠. 주가 내려오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박스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되죠. 박스 이렇게 또 형성이 돼. 오, 뭐야, 괜찮잖아. 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네, 라는 거.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또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더 상승을 진행한다라든지, 네, 더 흐름이 진행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2021년 7월 달에도 매수가 한 번 더 있었네요. 21년도 7월에 그지 여기도 매수가 있어요. 이 대주산업보다 먼저 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네. 여기 구간의 문자 요거 보시면 썬데이 토즈하고 현대해상 맞아 이게 없는 사람들 매수하라고 나왔던 문자 아까 그 문자군요. 네. 자, 이때 썬데이 토즈를 내가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네. 썬데이 토즈도 한번 볼게요. 저 때는 언제야? 문자 나온 거 궁금하잖아. 근데 썬데이 토즈는 주식이 없어요. 네, 썬데이 토즈 치면 안 나오죠? 이게 뭐냐면, 위메이드 플레이로 바뀌었거든. 네, 그래서 2021년 7월인데, 요것도 한번 검증하고 넘어가야 돼. 문자 있는 거 다 검증하고 넘어가야 돼요. 2021년 7월. 여기네요. 요거는 좀 내려갔는데?
네. 썬데이토즈 매수를 하라고 했잖아. 7월 그때가 12일이니까 네, 요쯤 되는데 물렸네. 자, 요것도 지금 포인트 보시면 요렇게 우상향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겠다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일단은 매수하고 나서 이제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자, 그 이후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것도 한 100%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수익 잘 내고 잘 팔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것도 그렇게 됐네요. 네. 지금은 뭐 마탱이 같지만 요 당시에 나왔던 게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랑 같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뭐 인수가 되네 안 되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현대해상 넘어갈게요. 일단 문자에 나온 두 종목은 아주 좋았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 9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매수 문자가 또 나갔는데 이때는 이제 가격대가 좀 높아졌어요.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네, 진행이 좀 됐고 그 다음에 뭐 배당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주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29,000원에 매수도 한번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2023년도가 됩니다. 왜냐면 2022년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금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실적들이 막 좋아지고 배당도 많이 줄 때였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게 매도를 어디서 쳤냐면 최종적으로 전량 매도한 겁니다. 2023년 4월 23년 4월입니다. 네, 4월달 4월 25일이네요. 그 다음에 5월 10일 요 정도 해가지고 매도를 다 쳤어요. 38,000원, 36,000원 요 정도 매도를 다 친 겁니다. 자, 그러면 최고가인데 이 38,000원이라는 이 기록이 지금 깨진 적이 있냐 없냐? 없다 얘기죠.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신고가야. 매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그냥 물론 그 이후에도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해주고 박스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네, 요 매도 38,000원이라는 이 매도 가격은 나오지 않았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매도를 잘했을까 라는 생각 해보는 거고 자, 요 이후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인하가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금리가 인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네, 이 현대해상에 대한 또는 보험주, 금융주에 대한 매도를 전부 다 때려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차트상의 기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금리라든지 이런 해외 동향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보실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단 외부 변수에 의해서 먼저 선반영 된다거나 후반영 된다거나 그럴 수 있겠는데 자, 2024년도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도에는 배당이 없을 수 있다. 실제 배당 안 줬죠? 네, 배당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당이 당분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매수하지 말라. 주가 많이 내려왔어요. 네. 뭐 엄청 내려갔죠? 네, 엄청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있긴 있는데 금융주 섹터가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밸류업 이런 등등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주가 반등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워볼까요? 자, 고점 대비 저점 어디까지 올라온다고? 절반. 자,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는 봐야 되겠죠? 아직은 모르지만 자, 우리가 생각한 되돌림 포인트. 이거 그때 어디서 배웠죠? 네. 요 되돌림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시면 급락 이후에 쉬었다 가는 거. 네. 이거 현대 위아 할 때 봤나 본데요. 네. 쉬었다 가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절반까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로 노리실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오늘 현대해상 네, 쭉 알아보는 겁니다. 매수를 시작했었던 그 처음 시점. 자, 차트상의 모양도 좋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어떤 호재성 재료 그런 걸 통해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배당을 많이 줘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보유하되 얘는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플러스 알파 즉 배당이죠. 시세 차익 플러스 배당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공략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공략 언제 할까요? 금리가 이제 슬슬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금리 인하가 멈추는 시점 이제는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시점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 그 전에 이미 차트상의 모양새가 나타나겠죠. 그 타이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특별한 관점은 없고요. 일단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트는 여기까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를 다 보고 왔고요. 뭐 특이한 내용은 없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 별표 쳐가지고 써드렸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책적인 부분과
이 차트적인 부분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이 보험주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기가 있어요. 금리의 인상과 금리의 인하.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그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타이밍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매매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요? 봤죠? 네. 자, 이제 보험료 올라갈 거야. 그러면 에이 왜? 뭐 때문에? 그런 게 있어. 딱 얘기해두면 나중에 올라가죠. 그러면 우와 진짜 올라갔네? 봤죠? 네.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 네, 이 밧줄을 날릴 수 있는 중요한 종목, 이런 것들은 바로 주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보험주 공략하실 때 어떻게 해요? 금리가 인상하려고 될 때, 금리가 인상되려고 할 때, 그럴 때 공략하시면 좋다. 또는 배당을 많이 주려고 할 때, 그럴 때 등락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략 포인트들을 한번 잘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